붉은 행성, 화성. 지금은 그저 황량한 모래와 먼지로 뒤덮인 죽은 세상처럼 보이죠. 하지만 만약 수십억 년 전 이곳에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 생명이 숨쉬는 강물이 흘렀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놀라운 증거가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거꾸로 솟아오른 강줄기라는 기묘한 형태로 화성 표면에 새겨져 있다면 말이죠. 이 역설적인 흔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류의 오랜 궁금증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함께 그 신비로운 여정을 파헤쳐 볼까요? 인류가 처음 망원경으로 화성을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은 그저 멀리 떨어진 붉은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루비처럼 신비로우면서도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차갑고 황량한 인상이었죠. 수십 년이 흘러 초기 우주 탐사선들이 마침내 화성 표면에 착륙하고 그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왔을 때도 우리의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과 거친 바위들, 그리고 메마른 대기. 그야말로 죽은 행성이라는 별명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 황량한 풍경 속에서 과학자들은 아주 미세한 지형들에서 의문의 실마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때 물이 흐르다 말라버린 듯한 희미한 물길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포착된 것이죠. 지구의 건조한 사막 한가운데서 오래된 강바닥의 윤곽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런 작은 의문이었을까요? 이 작은 흔적들은 붉은 행성 화성에 대한 인류의 고정관념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메마른 땅에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그 의문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의문이 차곡차곡 쌓이던 어느 날 화성 탐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역설적인 발견이 이뤄집니다. 위성 사진을 분석하던 과학자들은 놀라운 지형의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분명 강줄기처럼 구불구불 이어지는 형태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강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강물은 보통 주변 땅을 깎아내며 흐르기에 강바닥은 주변보다 낮게 패여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화성에서 발견된 이 강줄기 형태의 지형은 오히려 주변 지표면보다 높게 솟아올라 있었던 겁니다. 마치 지표면 위에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며 솟아오른 듯한 기이한 모습이었죠. 과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지형을 인버티드 채널, 즉 거꾸로 선 강줄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발견은 모든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강물이 어떻게 땅속으로 파고들지 않고 오히려 솟아오를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모두가 당혹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마치 물이 위로 흐르는 것을 보거나 웅덩이가 언덕처럼 솟아오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혼란스러움이었겠죠.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인류의 우주 탐사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답니다. 과연 이 기묘한 지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거꾸로 선 강줄기는 붉은 행성 화성에 숨겨진 과거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이처럼 상식을 뒤엎는 기묘한 지형은 과학자들에게 거대한 숙제를 안겨주었죠. 강물이 땅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솟아올랐다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수많은 연구와 분석 끝에 과학자들은 고대 화성의 환경과 지질학적 변화를 추적하며 이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전 화성은 지금처럼 붉고 황량한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지구처럼 푸른 하늘 아래 강물이 굽이쳐 흐르고 광활한 바다가 넘실대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 강물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퇴적물을 실어 날랐을 거예요. 강바닥에는 주변 지형보다 단단한 모래나 자갈, 혹은 진흙 같은 퇴적물들이 두껍게 쌓여갔겠죠. 마치 강물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둑을 쌓아 올리듯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바닥에 쌓인 이 퇴적물들이 주변의 흙이나 암석보다 훨씬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물과 미네랄이 결합하면서 이 강바닥은 마치 콘크리트처럼 견고해졌을 가능성이 크죠. 시간이 흐르고 화성의 기후가 변하면서 한때 풍요로웠던 물은 사라지고 행성은 점차 지금의 붉은 사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에 걸쳐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강력한 화성의 바람과 끊임없는 침식작용이
행성 표면을 서서히 깎아내기 시작한 거죠. 주변의 약하고 부드러운 지층은 바람과 먼지에 의해 조금씩 마모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강바닥을 이루었던 단단한 퇴적층은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히 버티며 침식에 저항했던 것이죠. 그 결과 주변 지형이 깎여나가면서 상대적으로 단단했던 강바닥만이 마치 땅 위로 솟아오른 듯한 기이한 형태로 남게 된 겁니다. 마치 조각가가 부드러운 흙을 깎아내어 단단한 조각품을 드러내듯 말이죠. 이것이 바로 거꾸로 선 강줄기의 비밀입니다. 강물이 흐르던 자리가 오히려 주변 지표면보다 높게 솟아오른 역설적인 풍경은 결국 과거 화성에 물이 풍부하게 흘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할 여러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화성 탐사 로버들이 인버티드 채널 주변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물과 상호작용한 흔적이 뚜렷한 특정 미네랄들을 발견한 겁니다. 예를 들어 물속에서만 형성되는 점토 광물이나 황산염 같은 물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미네랄들은 과거에 액체 상태의 물이 오랫동안 존재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강바닥을 이루는 퇴적층의 구성 성분 역시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죠. 마치 고고학자들이 유적지에서 토층을 분석해 과거의 생활상을 유추하듯이 화성의 지질학자들은 이 거꾸로 선 강줄기의 퇴적층을 통해 수십억 년 전 화성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지질학적 흥미를 넘어섭니다. 거꾸로 선 강줄기가 고대 화성에 물이 풍부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면서 인류의 화성 탐사 목표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죠. 더 이상 화성은 그저 붉은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생명체가 살았을지도 모를 잠재적인 생명의 보금자리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우리가 아는 생명체의 존재에 필수적인 요소이죠. 따라서 화성에 오랜 시간 동안 강물이 흐르고 바다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곧 과거 화성의 미생물 형태라도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꾸로 선 강줄기는 붉은 행성이 품고 있던 가장 오래된 비밀 중 하나를 풀어냈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우주 속 생명의 존재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준 셈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우주 탐사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화성 지형을 매핑하고 대기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미래 인류의 거주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된 겁니다. 퍼시비어런스 같은 최신 로버들이 화성으로 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이들은 고대 강바닥이나 호수 퇴적층에서 생명체의 흔적, 즉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아내기 위해 정밀한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붉은 행성 화성 어딘가에 아주 오랜 옛날 번성했던 생명체의 흔적이 지금도 고요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꾸로 선 강줄기는 그 희망의 불씨를 지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준 것이죠. 이 기이한 지형이 던져준 수수께끼를 풀어내면서 인류는 우주 속에서 우리가 과연 혼자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 겁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등대처럼 이 거꾸로 선 강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탐험의 길을 밝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 속 생명의 신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이하게 뒤집힌 강줄기는 단순한 지형적 특이점을 넘어 고대 화성이 품고 있던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세상에 드러낸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었습니다. 바로 수십억 년 전 붉은 행성에도 지구처럼 풍부한 액체 상태의 물이 넘실거렸다는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 말이죠. 이 발견은 과거 화성의 미생물 형태라도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메마른 불모지처럼 보이지만 한때는 생명이 움트고 번성했을지도 모르는 푸른 강물이 유유히 흐르던 행성이었다니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인류의 우주 탐사 방향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화성 표면을 상세히 매핑하고 대기 조성을 분석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며 지형학적인 이해를 넓히는 데 주력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과 더불어
미래 인류가 화성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을 다각도로 탐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우선 목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퍼시비어런스 같은 최첨단 로버들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화성으로 보내는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버들은 먼 옛날 강물이 힘차게 흘렀던 고대 강바닥이나 드넓은 호수바닥의 퇴적층을 정밀하게 조사하면서 혹시라도 과거에 존재했던 생명체가 남긴 희미한 흔적, 즉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아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붉은 행성 화성의 깊숙한 어딘가에 아주 오랜 옛날 번성했던 미지의 생명체의 희미한 흔적이 지금까지도 고요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 거꾸로 선 강줄기는 바로 그 막연했던 희망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지펴올린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저 기이하게만 보이던 이 역설적인 지형이 던져준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내면서 우리 인류는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 속에서 과연 우리가 유일한 지적 존재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 것이죠. 마치 칠흑 같은 우주의 어둠 속에서 멀리서 빛나는 작은 등대처럼 이 뒤집힌 강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탐험의 길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우주 속 생명의 신비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거꾸로 선 강줄기는 단순한 화성의 지질학적 특이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고대 화성이 한때 생명체가 번성했을지도 모르는 푸른 행성이었음을 웅변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결정적인 증거로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황량하고 붉은 화성의 표면 너머로 수십억 년 전 존재했을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던 물의 행성을 상상해보면 실로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작은 지형 하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실로 엄청나죠. 어쩌면 우리 인류가 이 광활하고 끝없는 우주에서 결코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속삭임이 바로 이 거꾸로 선 강줄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화성의 붉은 황무지 속에 신비롭게 숨겨진 거꾸로 선 강줄기라는 독특한 지형이 어떻게 고대 화성의 생명체가 살았을지도 모를 물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며 나아가 인류의 우주 탐사 목표와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생명이라는 존재가 광활한 우주 어디엔가 또 다른 형태로 혹은 또 다른 행성에서 존재할지 모른다는 희망을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품게 합니다. 동시에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탐험 정신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다시금 깊이 되새기게 해주죠. 이 작은 지형 하나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화성이라는 특정 행성의 경계를 넘어 광활하고 무한한 우주 전체로 확장되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우리의 지적 탐구심을 자극하며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우주의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풀어보며 여러분의 상상력을 더욱 풍부하게 자극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를 놀라움으로 초대하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